이쁜 아가씨가 앉아 있었는데 나는 그냥 멈추진 않고 관성에 의해서 나는 맡겼어. 그랬더니 아저씨가 여자한테 안겼어. 이렇게 여자가 이런 변태 같은 놈으로 빵을 쳤어. 그러니까 나는 과학을 알잖아. 네가 달렸으면서 빵을 쳤어. 여자는 있잖아. 선생님이 관성력을 받아가지고 자기한테 온 줄 알아. 근데 실제로는 버스하고 버스에 있던 아가씨가 힘을 받아서 온 거야. 이게 관성력이야. 착각하는 힘이지. 나는 이것만 했어. 즉 관성력은 실제인과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MA를 받는 거야. 그러면 관성력의 대표적인 예가 버스 손잡이야. 봐라. 관성좌표계에서는 봐봐. 첫 번째, 버스가 이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해.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버스 손잡이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밖에 있는 관찰자가 보면 얘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정지니까 합력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어? 그렇지. 장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뭐가 작용해? mg가 작용해. 그러면 실제로는 이쪽으로 힘을 받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힘을 받는 거지. 근데 뭐 한다고 착각을 해? 이쪽으로 힘 받았다고 착각을 해. 이 사람은. 지금 봐라. 이때 물체가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정지해 있는 사람은. 여기서는 봐봐. 정지해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얘들아.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여기는 정지해 있는 사람은, 여기는 뭐야? 정지해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잘못 말했다, 선생님이. 등가속도 운동, 관성좌표계에서는 뭐 하는 것처럼 보여? 내가 힘 받아가지고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 이해됐어? 봐봐. 그러면 어떤 힘을 받냐? 여기서는 만약에 봐봐.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힘 받은 것처럼 보여. 그러면 이때 장력이 T란 말이야. 그러면 이 F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세타라고 보면 F는 mg 탄젠스 세타가 이런 힘을 받는 힘이라고 착각을 해. 그래가지고 봐라. 자, 그러다 보니까 뭘 해? 거야? 이때는 T하고 뭐하고 합해지는 거야? T하고 뭐하고 합해지는 거야? mg하고 합해진다. 그래가지고 얘가 MA라는 가속도를 받는 것처럼 가속도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해됐어? 정지해 있는 관측자가 보면 얘는 무슨 운동하는 거야? 봐봐. 거기 나왔잖아. 관성좌표계 지면에 있는 관찰자가 본 손잡이는 손잡이가 무슨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 가속도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 이해됐어? 그러면서 이때 손잡이가 받는 힘은 뭐야? 중력하고 줄의 장력이다. 그리고 손잡이의 운동 상태는 가속도 운동한다. 중력과 줄의 장력의 합은 손잡이가 가속도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옆에 나왔어. 옆에 F는 MA라고 나왔어. F 알짜임은 mg 플러스 t다. 그래갖고 이게 MA가 되는 거야. 여기 나와있지. 나와있지. 옆에. 근데 버스에 같이 타고 있는 관측자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얘가? 무슨 운동하는 것처럼? 정지. 그렇지.
같이 운동하니까 정지 있는 것처럼 보여. 어? 정지면 합력이 뭐야? 0이어야 되지. 그럼 여기에서 작용한 힘이 봐라. 이거야. 장력 T하고 mgg. 그러면 이게 합력이 이게 MA, F야. 어? 그러면 얘는 어디로 힘받는다고 착각을 해? 이쪽으로 힘받았다고 착각한단 말이야. 이쪽으로 힘받았다고 착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자, 봐라. 따라서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자, 봐라. T하고 이때는 mg하고 합해서 그리고 MA가 이렇게 되면서 0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야. 이해됐니? 이렇게 착각을 한다. 그러니까 합력이 0이잖아. 그러니까 봐봐. 가속좌표기에서 버스 안에 관찰자가 손잡이를 보면 손잡이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면 이때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줄의 장력, 관성력이란 말이야. 세 개가. 그리고 이때 손잡이의 운동 상태는 정지지. 따라서 중력, 줄의 장력, 관성력이 평행을 이루어서 손잡이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즉 이때 가속좌표기에서 보면 뭐가 작용한다? 관성력이 작용해. 이때는 야, 관성력 적용해 안 해? 안 해.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래가지고 이때 버스 안에 관찰자가 본 손잡이는 알짜임은 장력 플러스 중력 플러스 관성력이 합이 0이 돼야 돼. 정지니까. 이거고, 두 번째 관성력의 A가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니들 야, 너 잠오지 아이스크림 갖고 와. 안 졸려? 자, 우리가 몸무게를 실질적으로 빼줄 수 있어. 바로.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만 빼줄 수 있어. 네. 자, 봐봐.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속이는 거지. 얘가 정지나 등속이야. 그러면 몸무게가 그렇지. mg로 내 몸무게하고 실제 몸무게하고 일정해. 똑같아. 근데 이제 가속 운동하면 착각하는 뭐가 생겨? 관성력이 생겨. 근데 관성력 같은 경우는 자, 봐봐. 관성력은 실제 작용 힘하고 크기 갖고 방향 반대란 말이야. 방향 반대라. 그러면 만약에 얘가 올라가. 그러면 이쪽으로 가속도 운동한단 말이야. 그러면 mg는 이렇게 작용해. 근데 관성력이 또 작용해. 가속도 운동이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작용해? 이렇게 작용해.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지. 그러면 누르는 느낌이 나잖아. 관성력 때문에. 그러면서 이때는 몸무게보다 본인의 몸무게보다 어떻다? 더 나가. 더 나가. 이해되니? 이게 관성력이야. 관성력은 착각하는 힘이야. 우리가 작용하는 근데 가속도의 방향과 원래 힘과 작용하는 힘과 크기 갖고 방향 반대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MA잖아. 원래의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야. 무조건. 가속도의 방향 반대다. 관성력은. 근데 어떻게 돼? 얘들아. 이번엔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 내려오면 어떻게 돼? 원래의 질량보다 어떻다? 더 나가버려. 더 나가버려. 아이, 덜 나가지. 자,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가속도가 생긴다. 그러면 MA는 이쪽으로, 아니, MG는 이쪽으로 생겨. 그리고 MA는
반대지. 반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됩니다. 그러면 반대니까 이때는 덜 나가. 합력이 mg-ma니까 몸무게가 덜 나가. 이해됐어? 근데 이번에는 이게 끊어져 버렸다. 끊어져 버렸어. 줄이 끊어졌어. 요새는 이게 안 돼. 옆에서 잡아주세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작용하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 선생님 멍청한 놈도 있어. 야, 떨어지기 직전에 볼짝 튀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할 수가 없어. 왜? 저기 잡았다 저기. 야, 뭐가 된다? 관성열이 눌러요. 자, mg는 이쪽으로 작용하지만 자, 이쪽으로 뭐가 작용해? 뭐가 작용해? MA가 작용해. 그러면 이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야. 합력이 0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무중 상태가 돼버려야 돼. 무중력 상태가 돼버려. 그러다 보니까 붕 뜨는 거야. 이해됐어? 이때는 관성력하고 중력하고 비교버려. 갖고 붕 떠버린단 말이야.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봐라.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구에서 연습할 때 무중력 상태를 연습할 때 비행기 타고 올라가. 갖고 몇만 피트 올라간 다음에 떨어져. 그러면 슬 뜬단 말이야. 그때 무중력 상태를 하는 거야. 야, 너희들 안 되겠다. 야, 너희들이 계속 졸고 있어. 자, 저거지. 그거. 오늘 과일만 너무 많이 사. 너는 안 먹을까? 먹어요. 하나 먹을래? 웬일이냐, 너? 먹어요. 너는? 저 다 잘랐어? 너는 안 잘랐어? 아니, 안 먹어도 돼. 도희는 안 좋으니까 안 먹어도 돼. 얘들은 좋았어. 좋다. 내가 저거 잔다니까 잔냐 그러니까 졸았냐 그러니까 얘 안 졸린다 그래놓고 계속 졸고 있어. 자, 그 다음 봐라. 이제 또 뭐가 있냐. 원운동 할 때도 원운동도 야 등속 직선운동이 아니지. 속력은 일정하지만 뭐가 변해? 계속해서 뭐가 변해? 방향이 변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운동이야? 가속도 운동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원운동 시 뭐가 생기는 거야? 관성력이 생기는 거야. 그 관성력이 뭐다? 원심력인 거야. 밖으로 나가려면 원심력인 거야. 자, 봐라. 원운동에서의 관성력 보자. 자, 원운동 하지.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줄에 매달려갖고 원운동 한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 손으로 잡아당긴단 말이야, 이때. 그러면, 야, 작용하는 힘은 뭐야? 원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부심력이지. 근데 우리는 버스가 이제 회전을 하잖아. 커브를 돌잖아. 그러면 밖으로 나가려면 부심력이 작용한다고 착각하는 거야. 관성력이. 갖고 밖으로 기울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성력이 뭐가 되는 거야? 관성력이 뭐가 돼? 원심력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가지고 원운동하는 물체는 부심력에 의해서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받는다. 근데 이때 원운동이나
원동하는 관찰자나 물체가 경험하는 관성력이 원심력이다. 원심력은 원은 동하는 물체가 나타내는 관성력과 관성력으로 구심력과 크기가 꼭 방향이 반대다. 이해됐지? 근데 이때 만약에 원심력과 구심력이 작용과 반작용 관계일까? 야, 작용과 반작용이야? 이런 야, 존재하지 않는 힘인데 뭔 작용과 반작용이야? 아예 가상적인 힘인데. 봐라. 뭐가 있냐면 관성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 가속좌표기 안에서 관찰자가 물체의 운동을 뉴턴의 운동 법칙 이 법칙으로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가상적인 힘이야. 따라서 관성력에 대한 반작용은 없는 거야. 왜?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어? 야, 나 어제 죽는 줄 알았다. 왜요? 아니 토요일날 잠이 안 오는 거야. 네? 1시간 반을 잤어. 어제. 그리고 수업을 갔다가 아침 10시부터 했는데 힘들더라. 저 1시간 반 자면 힘들죠. 그래가지고 집에 끝나자마자 7시 끝났는데 수업이 8시까지 작업 좀 하고 이제 갔는데 밥 먹고 나니까 한 11시 되니까 그냥 그대로 쓰러지더라고. 11시에 일어나고 오늘 나왔어. 진짜 꿀잠 자였다. 꿀잠. 한 번도 안 움직인 것 같아. 움직이지도 않은 것 같아. 움직임은 움직였겠지. 근데 내가 못 믿을 정도로 잠을 잤다니까. 진짜 제대로 잤어. 어제는. 오늘은 지금 그걸 했냐? 이 새끼들이? 응? 지고 있네 이 새끼들. 진짜 두드러 패야 돼 이 새끼들. 올라나오는데 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새끼들. 왜 이래? 아유 그럼 그렇지. 아유. 자 보자. 그리고 이제 등가의 원리를 보자. 등가의 원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들아 봐봐. 등가의 원리는 이제 자 1905년 아인슈타인은 뭘 발표했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지. 즉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걸 발표했어. 라고 1905년은 물리학계에서 어마어마하게 한 해야. 왜? 당시에 26살이던 아인슈타인이 동시에 논문을 3편을 발표해요. 그것도 전부 다 짜잘짜잘한 게 아니라 놀랄만한 논문을 3편 연속 발표해요.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관측자의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관측자의 입장에 따라 바뀐다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한다. 그 다음 그로부터 11년 후인 1916년 등가의 원리를 바탕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을 한층 더 발전시킨 뭘 발표한다? 일반상대성 이론을 완성한다. 그리고 일반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중력이 빛을 회귀한다. 또 시간을 늦춘다는 거야. 라고 관성력의 입장에서 보면 자 봐봐. 뉴턴은 관성력이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다. 그냥 관성력은 가상적인 힘, 가짜 힘이라고 했어. 근데 아인슈타인은 관성력이 중력과 같은 가치를 가진 힘이라고 생각하고 관성력을 가상적인 힘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어. 아니 가상적인 힘인지는 알아. 근데 중력과 구분을 못할 정도로 가치 있는 힘이라고 했어. 이해됐어? 그래갖고 관성력을 무시 안 한 거야. 그럼 보자. 자 보자. 등가의 원리를 보자. 등가의 원리가 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란 말이야. 그럼 등가의 원리를 보자.
등가 원리는 뭐야? 이거야. 정확히 말하면 뭐냐? 그 중력과 관성력은 같아서 구별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질량에는 중력 질량하고 뭐가 있다? 얘들아, 관성 질량이 있어. 중력 질량하고 관성 질량이 있는데, 중력 질량은 보자. 중력 질량은 당연히 중력장이 있는 물체가 받은 중력의 크기가 중력 가속도로 나누는 거야. 야, 질량은, 중력 질량은 뭐냐? 이거야. 야, 자, 뭐냐면 중력장이 있는 물체의 중력의 크기를 뭘로 나눈 거라고? F는 mc잖아. 그러면 이때 질량은 뭐야? G분의 F잖아. 중력의 크기를 중력 가속도로 나눈 거야. 이해됐니? 어떤 중력장 안에서 이때 물체가 받은 중력의 크기를 중력 가속도의 크기로 나누어서 구한 질량을 중력 질량이라고 해. 그리고 관성 질량은 뭐야? 자, 관성 질량은 뭐가 있어야 돼? 야, 관성력이 이때 힘이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관성력이야. 관성력이야. 즉, 봐봐. 이게는 어떤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여 가속도 운동할 때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물체의 가속도로 나누어서 구한 질량이야. 즉, 이때는 F는 ma야. 그러면 자, m은 가속도로 힘을 나눈 거야. 힘을 나눈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이때 중력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자, 지구와 같이 중력이 작용하는 중력장 내에서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볼게. 지구에서 물체를 갖다가 용철에 매달았어. 근데 얘가 늘어났어. 그러면 이때 늘어난 다음에 정지했어. 그러면 정지니까 합력이 0이지. 그러면 밑으로 작용하는 힘은 mg고 위로 작용하는 힘은 탄성력이니까 kx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이때 중력 질량은 자 kx하고 mg하고 같으니까 m은 g분의 kx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로 탄성력은 힘의 크기를 갖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이때는 근데 관성 질량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측정하면 돼? 자, 만약에 용철을 매달았어. 근데 자 가속 운동한단 말이야. 얘가 그러면 이때 자 뭐냐면 용철의 우주에서 용철을 매달아서 수평 방향으로 힘을 작용했어. 그러면 얘가 늘어난단 말이야. 늘어났다가 이제 어떻게 돼? 자, 관성 질량은 이거야. 얘를 늘렸어. 우주의 공간에서. 우주 공간에서 가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 운동에. 응? 근데 아니 정지다. 맞아, 여기는 정지다. 근데 내가 미용실을 갖다가 늘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반응을 봤어. 그러면 이제 늘어났다가 애가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탄성력에 의해서. 이때 이쪽으로 힘을 받아. 그리고 이쪽으로 뭐가 생겨? 가속도가 생긴단 말이야. 이때 힘이 F라고 그러자. 그러면 이때는 F는 MA니까 뭐였지? 이때 관성 질량은 A분의 F.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그리고 봐봐, 이제 등가의 원리를 보자. 등가의 원리는 이거야, 이거. 얘들아. 등가의 원리는 이거야. 이제 등가의 원리를 보면 자, 얘는 가속자폐기 안에 있는 관찰자가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 없다는 원리다. 그만큼 관성력, 아인슈타인은 중력하고 관성력을 구분 못하 해가지고 이 관성력이 가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따라서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어떻다? 동등한 거야. 이해됐어? 이때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은 등가 원리를 바탕으로 뉴턴의 중력 이론과 다른 새로운 중력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 즉 이거란 말이야. 자, 야, 우주선이 지구에 서 있어. 정지해 있어. 정지해 있는데 여기서 관찰자가 공을 떨어뜨렸어. 그러면 얘는 뭘 받아갖고 낙하해? 중력. 그렇지. mg를 받아갖고 낙하한단 말이야. 정지 상태, 지표면에 정지해 있을 때 근데 우주 공간을 갖다가 막힌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가속도 운동하는 우주선이 있었어. 근데 이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해. 근데 막히니까 이 사람이 공을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공이 어떻게 돼? 밑으로 떨어져. 그러면 이때는 관성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에 이렇게 가속도 방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뭐 받아가지고? 관성력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게 관성력 때문에 떨어지는지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지 모르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등가의 원리야. 이 힘이 관성력인지 중력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이 중력 질량하고 관성 질량하고 어떻다? 동등한 거야. 이해됐어? 자, 봐라. 지구에 정지해 있는 우주선을 봐라. 지구 표면에 정지해 있는 우주선 안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물체는 자연학하여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즉, 뭐 받아가지고? 중력 받아가고 떨어지지. mg를 받아가고 떨어진다. 이때 m은 중력 질량이야. 근데 우주 공간에서 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은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 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 안에는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야, 중력은 작용 안 해. 우주 공간이니까. 근데 공이 떨어져 밑으로. 근데 우주선이 다 막혀 있어. 창문이 없어. 근데 뭐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얘는 가속도 운동하니까 관성력이 아래로 작용해갖고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떨어지는 게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지
관성력 때문에 떨어지는지 구분을 못해. 그래갖고 이때는 관성 질량하고 중력 질량하고 어떻다? 같아거든. 이해됐어? 우주선이 가속하고 있으면 지공에도 좀 느껴지지 않을까요? 근데 우주 공간이니까 그런가? 못 느끼는 거야. 이게 진동 같은 게 안 생겨. 진동 같은 게 안 생겨버리는 거야. 무중력 상태니까.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야. 우주선이 날아가고 있는데도 느낌이 없어. 자기는 껴있으니까. 느낌이 없어. 진동 같은 게 없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 가속되고 있는 우주선 안에는 물체를 가만히 넣으면 물체가 관성에 의해서 그 순간 속도를 유지한다. 나의 경우는 봐라. 우주선이 가속되고 있으므로 우주선 안에 관찰자가 볼 때는 우주선은 가속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아 우주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근데 나에서 우주선 안에 사람이 밖을 볼 수 없다면 물체의 운동이 중력 때문인지 관성력 때문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 즉 중력에 의한 운동과 관성력에 의한 운동을 구별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중력장 안에서 자연학하는 엘리베이터와 무중력 공간에서 정지한 엘리베이터의 등가에 올린 봐봐. 중력장 안에서 자연학하지. 그러면 중력과 관성력이 비기면서 중력을 느낄 수 없는 뭐가 되는 거야?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우주 공간에서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느낄 때 무중력 상태지. 그러니까 둘 동시에 떠 있어. 근데 우주 공간에서 이게 있잖아. 봐봐. 중력장에서 자연학하는 물체가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은 중력과 같은 크기의 관성력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중력을 못 느끼지. 근데 무중력 공간에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은 무중력 공간에 놓여 있으므로 중력을 못 느껴. 자신이 중력에 의해서 가속도하고 있는지 정지해 있는지 구별을 못 하는 거야. 이것도 등가에 올려야 하는 거야. 이해됐니? 영재요. 문제 풀어봐. 이거 쉬워. 너도 잘하구나. 거기 문제 보자. 1번에 가속자 벽에 그 다음 관성력, 관성, 원심력, 반대, 등가에 올리, 중력. 1번에 봉 X 공고, 2번에 PAAB, 그 다음 3번에 1번이 기역 비역, 2번이 디귿 리을, 4번이 미음 비읍, 4번이 000. 어려운 거 있어? 그 다음 이제 중력 렌즈 효과하고 중력에 의해서 또 중력에 의해서 일반 사각형 이론의 핵심이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는 거 또는 시간이 붙여지는 거 란 말이야. 그럼 보자. 시공간이 휘어진 거, 빛이 휘어진 보자. 중력 렌즈 효과에서 첫 번째. 봐라. 첫 번째 보자. 시공간에 휘어짐이 있어. 중력이 작용하면 시간하고 공간도 휘어져. 그러다 보니까 최단 경로가 변해. 최단 경로가 변한다. 그러면 보자. 첫 번째,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짐이 있다. 빛이 휘어진다. 중력에 의해서도 빛이 휘어질 수가 있어.
휘어짐이 있어. 뭐냐면 자,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진 거 봐라. 원래는 야, 잡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우주선이 정지에 있어. 정지에 있어. 가는 정지야. 정지야. 가는 정지다. 우주선이 정지에 있어. 그러면 빛을 여기서 쏘면 어떻게 가냐? 이렇게 직진한다는 거야. 직진한다. 응? 그리고 두 번째. 야, 얘들아 봐. 운동방향 이쪽으로 등속 운동한다. 등속 운동한다. 그러면 이때도 뭐야? 빛은 직진한다. 뭐니까? 같은 관성계잖아. 관성좌표계잖아. 같은 관성계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봐봐. 틀리다. 야, 제일 먼저 다는 어떻게 돼? 지구에 정지하고 있어. 야, 무거운 별에 있어. 무거운 별에 있어. 이때는 무거운 별에 있어.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 나오고 빛이 휘어. 휘어. 뭐 때문에 휘어? 이때는 빛이 중력 때문에 휜다. 근데 우주 공간에서 가속도 운동하고 있어. 이쪽으로 가속 운동하고 있어. 그러면 이때는 또 빛이 휘어. 이때는 뭐 때문에 휜다? 관성력 때문에 휜다. 즉 봐라. 자, 중력이 작용하지 않은 공간에서 정지해 있는 우주선은 직진한다. 빛이 직진하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 등속도와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도 빛이 직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자,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정지해 있는 우주선은 자,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휜다. 그리고 야, 중력이 작용하는 않는 우주 공간에서 가속도 운동하는 우주선은 빛이 비춘 지점보다 낮은 지점의 위치에 빛이 도착하는 것처럼 빛이 휘어져 보인다. 그러면 등가의 원리에서 라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게 빛이 중력에 의해서 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것도 다 이해됐어? 잠깐만. 자, 빛이 필 수가 있다.
뭐에 의해서? 중력하고 간성력에 의해서 휘을 수가 있다. 즉, 봐라. 근데 이게 휘는데 뭐 때문에 휘는지를 몰라. 등가역에 의해서. 중력 때문에 휘는지 관성력 때문에 휘는지도 모른다. 이것도 등가의 원리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가속도 운동하면 창문이 닫힌 없는 우주선에서 가속도 운동하면 빛이 휘는데 이게 중력 때문에 휘는지 관성력 때문에 휘는지 모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등가의 원리가 성립한다. 그리고 또 중력에 의해서 무엇도 휘어진다 얘들아? 공간도 휘어진다. 공간도 휘어져. 중력에 의해서 무엇도 휘어진다고? 공간도 휘어진다. 야, 이제 공간이 휘어지면 보자. 중력에 의해 공간이 휘어지면 보자. 그러면 첫 번째 봐봐.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진 봐봐. 가속자백에 의해서 수평으로 발사된 빛이 휘어지는 것 같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을 때 중력이 주위 공간을 휘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말했지. 이제 제일 빠른 경로가 직선 경로가 아니야. 중력에 의해서 휘어지면 제일 빠른 경로가 만약에 이렇게 휘어진 공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제일 빠른 경로가 휘어진 공간이면 얘는 이게 제일 빠른 경로야. 오히려 직선이 아니고 휘어진 경로를 따라가는 게 제일 빠른 경로야. 봐봐. 그러면 봐봐. 중력에 의한 공간 휘어짐을 갖다가 보여주는 게 있어. 가는 격자무늬를 넣은 고무판에 질량이 큰 공을 넣지. 그러면 이 공간이 휘어져 버리지. 오목 들어가지. 근데 가에 질량이 작은 공을 넣으면 고무판 위에서 카메라로 관찰한다. 그러면 고무판에 질량이 큰 공을 넣으면 고무판이 휘어진다. 질량이 큰 공은 큰 별에, 그리고 고무판은 중력에 의해서 휘어진 시공간에 해당한다. 근데 여기에 작은 공을 놓으면 고무판이 휘어진 면을 따라서 얘가 움직인다. 즉 휘어진 시공간에 놓인 물체는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평면이면 얘가 직선으로 가잖아. 가는데 휘어진 공간이면 어떻게 돼? 얘가 곡선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간단 말이야. 이게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평면이면 얘한테 직선으로 가. 근데 휘어진 중력에 의해서 휘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얘가 돌아서 간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한 게 있단 말이야. 뭐야? 개기일식 때 태양의 뒤편에 있는 별이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별이 태양하고 지구하고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안 보여야 돼. 근데 보여버려. 이게 시공간의 휘어짐을 보여주는 거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한 게 에딩턴이야. 에딩턴이 개기일식 때 태양의 뒤에 있는 별이 원래 보이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보여. 그러면 이걸 시공간이 휘어졌다는 게 증명이 된 거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했다. 봐봐. 태양 주위에 공간이 휘어져 있으니까 태양 근처를 지나는 빛이 휘어진단 말이야. 원래 개기일식이라는 뭐야? 달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지면서 지구, 달, 태양이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태양이 안 보이는 거야. 가려진 거야. 근데 태양이 여기 있어. 근데 개기일식 때 태양의 뒤편에 있는 별은 원래 안 보여야 돼. 태양이 가리고 있으니까. 근데 개기일식 때 에딩턴이 이렇게 이 태양이 질량이 크지. 그러면 이 공간이 시공간이 휘어졌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여기 있어. 이게 시공간이 휘어짐을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는 꼴이 된다. 자, 봐봐. 태양 주위에 빛이 휘어진 현상. 1919년 영국의 천문학자 에링턴은 개기일식 때 태양이 뒤편에 별에서 오는 별빛이 중력에 의해서 휘어지는 걸 확인했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됐다. 원래는 보이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시공간이 휘어졌으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보이는 거야. 응? 이해되지? 그리고 자, 옆에 자, 휘어진 공간을 표현하는 2차원 평면에서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시공간이 휘어진 정도가 크다. 그리고 두 물체의 자연학화, 사가 두 개를 자연학화시키면 중력이 지구정신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점점 가까워진다. 아인슈타인은 사가는 지구 중력으로 인해 휘어진 공간을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낙하하는 동안 조금씩 가까워지는 걸로 해석했다. 넘겨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중력 렌즈 효과가 있어. 중력 렌즈 효과가 있어. 중력이 렌즈 역할을 알고 있는 거야. 중력 렌즈 효과가 있다. 뭐냐면 중력 렌즈 효과는 알아. 중력 렌즈 효과는 볼록 렌즈를 지날 때 빛이 굴절하듯이 중력이 볼록 렌즈 역할을 하면서 빛이 휘어지게 하는 현상이야. 그러면 원래 봐봐. 퀘이사라는 은하가 있어. 근데 원래는 굉장히 멀리 있다 보니까 애가 별로 보인단 말이야. 근데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는 게 있어. 뭐냐면 은하단이 있어. 지구에서 보면 퀘이사하고 지구 사이에 은하단이라는 게 있어. 은하단이라는 건 뭐냐면, 야, 은하가 수천억 개의 별을 갖고 있어. 근데 은하가 물이 지어 있는 거야. 졸라리 많지, 별이. 그럼 중력이 졸라리 세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빛이 휘어지는 거야. 중력이 세니까 이게 빛을 휘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도 보여. 그러니까 별이 원래 K사는 이거 하나인데 이렇게 십자가처럼 보인단 말이야. 빛이 휘다 보니까 공간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휘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중력 렌즈 효과야. 은하단 뒤쪽에 있는 하나의 K사에서 나온 빛이 은하단의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휘어져서 지구에서 볼 때는 K사가 이처럼 여러 개로 보이는 거. 이걸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해. 또는 이렇게도 나타나. 아인슈타인의 원도 있어, 왼쪽에. 봐봐. 별, 은하, 지구, 일직선의 상이 있다면 중력 렌즈에 의해서 완전히 원으로 이루어진 상이 생길 것이다. 이를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한다.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나냐? 야,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요한 핵심 이론이 중력 렌즈의 역할하고 또 뭐가 있어? 시간이 중력에 의해서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난다. 중력에 의한 뭐도 일어난다? 시간 지연이 일어나. 야,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도 시간이 팽창됐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봐.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중력의 영향으로 시공간이 휘어지는데 이때 시공간이 많이 휘어진 곳일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즉 중력이 큰 곳이 중력이 작은 곳보다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그러면 항성이 있잖아. 얘들아, 항성이 별들이 어떻게 돼? 얘들아, 태양보다 별의 일생은 누가 좌우해? 질량이 좌우한다. 응? 야,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은 오래 살아요. 아니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질량이 적은 별들은 작은 양의 에너지를 천천히 방출해. 가늘고 길게 살아. 근데 별의 질량이 크지. 그러면 막대한 에너지를 짧은 시간에 방출하고 다이한단 말이야. 짧고 길게 살아. 그러면 이제 태양 정도의 별은 이제 마지막에 행성상 바깥쪽은 행성상으로 날아가 버리고 이제 백색의 성만 돼갖고 중심으로 수축해갖고 백색의 성이 돼. 그러면 항상의 크기가 줄지. 그러면 밀도가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시공간이 많이 이어져. 근데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별에서 25배 이하지 태양보다. 그러면 중성자 별이 돼. 핵심부가 중심부가. 근데 25배 이상이 되지. 블랙홀이 돼. 봐봐. 항성이란 건 별이야. 근데 별이 이제 마지막에 크기가 작아지면서 백색의 성이 되면 밀도가 커져. 봐라. 항성의 반지름이 감소하여 밀도가 증가하면 항성의 중심 부분에 중력이 크게 증가하여 시공간이 많이 심하게 이어진다. 그리고 크기가 작고 질량이 큰 천체일수록 탈출 속도가 커지는데 이때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커지지. 그러면 빛도 못 빠져나가는 블랙홀이 됩니다. 엄청나게. 이해됐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체는 빛을 포함한 어떤 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데 이 천체를 블랙홀이라고 한다. 자, 원래 항성주위의 공간은 시공간은 휘어졌어. 근데 항성의 반지름이 작아지면 더 휘어져. 그러다가 이 항성의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에 도달하면 빛도 못 빠져가는 뭐가 생긴다? 블랙홀이 생긴다. 근데 블랙홀은 어떻게 확인했다? 존재를 옆에 봐라. 블랙홀은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공간처럼 보인다. 그러나 블랙홀이 주변의 물질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방출하는 빛이나 빛은 어떤 빛으로 방출해? 졸라 에너지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X선으로 방출해. 이 X선을 가지고 블랙홀을 찾은 거야. 그리고 블랙홀 주위에 휘어지는 빛을 관찰하다 보면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근데 봐라.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졸라 활약을 한 놈이 누구야? 일론 머스크야. 일론 머스크가 왜 활약을 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갖고 있잖아. 스타링크는 봐봐. GPS 시스템을 갖다가 다 지구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 GPS 시스템은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이야. 자기 위치 확인 시스템이야. 근데 이게 한 라인이 있어. 지구를 전체를 커버하려면 6개 라인이 필요해. 근데 한 라인에 인공위성이 GPS 위성이 몇 개가 필요하냐? 3개가 필요해. 근데 기본 세트는 4세트야. 왜? 하나는 시간 보정을 하기 위해서. 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이 느려져.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이 빨라져. 그러니까 봐봐.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시간 지연이 활용되는 사례 봐봐. GPS 위성의 인공위성이 시간 보정이야.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인공위성은 지표면에서 대해서 빠르게 운동하니까 인공위성 안에 시간은 지표면보다 느리게 흐르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인공위성의 안에 시간은 오히려 어떻다? 더 빠르게 흘러. 그러다 보니까 인공위성 안에서 시간을 측정하면 더 빠르게 흘러. 그러면 이때 누가 효과가 더 크냐?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 중에 인공위성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더 커.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르게 흐른단 말이야. 이걸 보정해 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GPS 위성이 하나가 원자시계를 갖고 있는 위성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넷세스가 되는 거야. 한 라인에. 이해됐어? 그러면서 따라서 실제로 GPS 인공위성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더 크므로 GPS는 인공위성과 지표 사이 거리를 상대성 이론에 따라 시간 차이를 보정하고 계산하기 위해서 한 대가 더 필요한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마지막에 블랙홀 봐. 블랙홀은 질량이 크고 크기가 작은 천체일수록 중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천체에서 탈출 속도가 커진다. 이렇게 중력이 매우 커서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천체를 블랙홀이라고 한다. 그리고 블랙홀은 탄생은 태양의 질량의 3배에서 4배가 넘는 별이 핵융합방을 멈추고 중력에 의한 수축을 하면 영원히 붕괴하여 블랙홀이 된다. 그러면 블랙홀의 주위의 시공간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이 매우 큰 블랙홀 주위의 시공간은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으로 휘어져. 그래서 시간이 매우 느리게 흐르기 때문에 마치 시간이 정지해 있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인터스텔라가 된 거야. 나온 거야. 수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봐봐. 그리고 이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흔들리지. 그러면 만약에 생각을 해봐. 자, 이 볼링공을 행성이라고 그러잖아. 네. 근데 볼링공을 침대 위에 올렸어. 근데 아니 이게 오목 들어가 버리지. 네. 근데 이걸 볼링공을 제거해봐. 행성이 없어졌어. 질량이 큰 행성이 없어졌지. 그럼 이게 진동이 생기지. 네. 그걸 탄성파라고 해. 근데 실제로 탄성파를 발견했어. 라이고라는 팀에서. 여기 왼쪽 밑에 봐봐. 왼쪽 밑에 보면 중력파는 중력이 큰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으로 움직이면서 그 주위에 시공간을 휘어짐에 변화가 생겨 시공간에 변화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걸 중력파라고 하는데 2015년 라이고 과학협력단이 블랙홀이 융합될 때 발생한 중력파를 최초로 확인하는데 성공해갖고 노벨 물리학상을 탄 거야. 이때 중력파만 발견했는데도. 근데 이걸 처음으로 발견한 거야. 이게 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됐지 이것도.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이해됐냐? 네. 이것들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좋냐? 야, 73페이지 한번 풀어봐. 왜 이렇게 좋아? 윤찬아 오늘은. 너 어제 뭐 했어? 많이 잤는데?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까 더 하나? 네, 물티슈. 피났어? 아니요. 아이스크림 살짝 묻었던 거. 저 때문에 한번 화장실 갔다 왔어요. 갔다 와. 뭐? 대체 심하게 나와. 갔다 와 빨리.
다 풀었어? 네. 자, 보자. 자, 1번에 중력, 2번에 중력 렌즈, 3번에 볼록, 4번에 느리게, 5번에 블랙홀, 1번에 중력이 작용하는 경우, 우선이 위로 가속도하는 경우, 그 다음 2번에 000, 3번에 X0X, 4번에 EG, 그 다음 5번에 빛 느리게, 6번에 0X. 자, 79페이지까지 풀어오고, 이제 79요? 79년? 맞네.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쉬운 거 90페이지 엄청 쉽다.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얼추 많이 끝냈어. 3분의 2는 끝냈다. 3분의 2는 끝냈다. 벌써. 자, 단열과 팽창 보자. 단열이라는 거 열을 차단하는 거야, 얘들아. 열을 흡수하지도 않고 열을 방출하지도 않는 열을 차단하는 거야. 그리고 열을 전달하는 방법은 자, 세 가지가 있어. 자, 열 전달과 단열을 보자. 그러니까 열 전달과 단열은 뗄래야 뗄 수 없지. 열을 전달을 못하게 하는 게 단열이거든. 그럼 보자. 자, 첫 번째, 열의 전달은 세 개가 있다.
자, 온도는 뜨겁고 차가운 정도야. 근데 열은 뭐야? 열 에너지야. 어? 자, 에너지는 야 가지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거야. 어? 즉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게 열 에너지야. 따라서 봐라. 우리가 열 전달하는 방법이 세 개가 있어. 전도, 대류, 목서가 있는데 전도는 주로 고체야. 자, 우리가 마시멜로를 갖다가 먹으려고 모닥불에다가 철사고추에다가 했어. 근데 멍청하게 있다가 마시멜로 다 타버리고 뜨거! 그렇지. 좀 있다가 왜? 그래서 끝에만 가야 됐는데 이게 열이 전도되면서 반대쪽까지 전달되는 거지. 이거는 뭐냐? 자, 끝에 있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웃하는 입자에게 그 에너지를 전달해. 그래서 끝까지 전달되는 거. 즉 이때 열 전달 방법은 한 분단에 10명이 앉아있는데 한 명이 책을 줬는데 제일 앞에 놈이 책을 뒷놈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전달해갖고 마지막 놈에 전달되는 게 전도야. 전도는 뭐야? 이웃한 입자의 사이에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열이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열 전달 방식이지. 그러면 전도에 의한 이때 고온의 물체에서 무조건 열 에너지는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데 이때 이동하는 게 열 에너지야. 이때 이동한 열 에너지의 총량을 우리는 열량 Q라고 불러. 이해됐어? 근데 이때 전도에 의해서 이동하는 열량 Q는 어떻게 돼? 뭐하고 관계되냐? 봐라. 이렇게 고온의 물체가 있어. 그리고 고온의 물체하고 저온의 물체를 연결을 했어. 그러면 봐라. 이때 봐라. 고온의 물체를 갖다가 열온을 T1이라고 할까? 저온의 물체를 T2라고 할까? 그러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데 금속막대로 연결시켰어. 그러면 이때 금속막대의 단면적이 A야. 이 길이가 L이야. 금속막대의 길이가 L이야. 그리고 이때 단면적이 A고 길이가 스몰 L인 원통형 금속막대의 양쪽 끝에 T1과 T2인 열원을 접촉했을 때 전도에 의해서 이동하는 열량 Q는 뭐에 비례할까? 이 단면적이 많이 넓으면 넓을수록 많이 전달될 거 아니야. 근데 길이가 길면 길수록 잘 전달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때 열량 Q는 뭐에 비례해? 우선은 A에는 비례해. 그리고 L에는 반비례해. 근데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이동하는 게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많은 열 에너지가 이동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고온에서 저온을 뺐을 때 온도를 뺐을 때 이 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 이동하는 열 에너지도 많겠지. 따라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비례지 는은 아니잖아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흘러간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다? 많이 이동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보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를 연결했을 때 이동하는 열량 Q는 비례함수 K를 써. 그러면 길이 L분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니? 당연히 금속 막대를 연결했을 때 단면적이 넓을수록 통로가
크단 말이야. 그러면 열 에너지가 잘 전달되겠지. 근데 길이가 길면 길수록 잘 못 전달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길이에는 반비례. 근데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열 에너지가 전달돼.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전달이 많이 되겠지. 이해됐냐? 그래가지고 K가 뭐가 되는 거야? 열 전도율 상수가 되는 거야. 열 전도율 K. 야, K는 뭐가 된다고 여기서? 열 전도율 또는 열 전도도라고 해. 됐지? 이때 열 전도율 K는 물질이 얼마나 열을 잘 전도하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야, 물질마다 다 다르다.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와트 퍼 미터 켈빈이나 또 와트 퍼 미터 도시를 사용해. 열 전도율이 클수록 열을 잘 전도한단 말이야. 이해되니? 네. 그리고 봐봐. 대류는 뭐냐? 대류는 유체, 액체나 기체에서 나타나는 열 전도 방법이야. 대류는 유체. 특히나 액체에서. 가지고 자, 유체, 액체나 기체에서 구성하는 분자들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야. 온도에 따른 유체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거잖아. 얘는 물을 갖다가 우리가 라면 끓여 먹으려고 끓이잖아. 그러면 얘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면서 온도가 점차 올라가지. 왜? 야, 여기 있는 직접 가열한 곳은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가 작아져. 가벼워지니까 올라가. 근데 얘가 밀려서 이렇게 내려와.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전체가 가열되는 거지. 얘는 야, 10명이 앉아있어. 근데 첫 번째 놈이 다른 놈한테 시켜. 야, 제일 마지막에 책 갖다 줘. 갖고 이 가운데 놈이 직접 열을 가지고 이동하는 거야. 액체가. 갖고 분자들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거야. 갖고 액체 아래쪽을 가열하면 액체의 밀도가 작아진 부분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액체는 밀려 내려와 가열되는 순환 과정을 반복하면서 액체 전체로 열이 전달되는 거야. 그리고 복사는, 마지막 방법 복사는 매질 없이 직접적으로 열이 전달되는 거야. 자, 복사는 뭐다? 매질 없이, 중간에 매질 없이 물체가 전자기파 형태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열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즉 열을 전달하는 물질이 없어도 전자기파 형태로 열을 전달한다. 모든 물체는 온도가 있으면 복사 방식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게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게 뭐야? 옛날에 코로나 때 열화상 카메라로 이 사람이 온도가 얼마인지를 알았지. 네. 이해됐지? 네. 그리고 단열이라는 뭐다? 열의 이동을, 열 전달을 막는 거야. 열의 이동을 막는 거야. 단열이 잘 되면 전도, 대류, 복사에서 열이 전달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리고 단열재는 뭐야? 얘들아. 재료요. 단열에 이용되는 재료지. 네. 갖고 뭐 우리가 집 지을 때 벽면에다는 옛날에는 스타이로폼을 썼어. 스타이로폼은 또 단열재는 좋은 단열재. 왜? 공기를 많이 팔아먹고 있단 말이야. 공기가 있으면, 사이에 공기가 있으면 뭐야? 전도나 대류를 차단해버려. 그리고 이중창도 뭐가 차있어? 공기가 차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뭘 차단하는 거야? 대류나 전도에 의한 열을 차단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방안이 따뜻해지는 거야. 이해됐지? 네. 그리고 여기 올라와봐. 자, 그리고 보온병은 온도를 갖다가 차가운 물질을 차갑게, 뜨거운 물질을 뜨겁게 하지. 근데 얘는 이제 그 보온병의 막에는 전도를 차단하는 거야. 근데 보온병이 있잖아. 은도금이 돼 있단 말이야, 안에. 그러면 얘는 뭘 차단하는 거야? 반사시켜갖고 복사를 차단하는 거야. 그리고 보온병하고 보온병에 진공층이 있어.
이거는 뭘 차단하는 거야? 전도 대류를 차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온병은 다 차단해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온도 유지가 편해. 복사, 전도, 대류까지 다 차단해 버린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래가지고 뭐 단열재 종류에 따라 보온의 효과. 야, 빨대하고 저기 이거 뭐냐? 여기서 뜨거운 물 넣었을 때, 차가운 물 넣었을 때 빨대, 솜, 단열재 넣었고 신문지, 빨대, 솜, 뽁뽁이를 했더니 야, 빨대라든지 솜, 뽁뽁이는 본행이 잘 되는 거야. 왜?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잖아, 얘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도나 대류를 차단하니까 보온이 잘 되는 거야. 이해됐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 나머지 거 풀어보고 다음 주부터는 뭐 한다 얘들아? 내신 대비한다. 그러니까 문제 또 줄 거야 선생님이. 다른 것도. 애들이 오늘 진짜 상태가 안 좋아. 왜 그래 너? 전부 다 얘는 잠이 오고 얘는 배가 안 좋고 얘도 잠이 오고